근데 지금 북한이 상당히 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키리졸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근데 어쨌든 저 키리졸브 우리는 이 정도로 한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럼 이산가족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떤 이유일까요? 북한이 좀 여러 가지 좀 외교적, 경제적 고립 이런 것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다른 또 무슨 배경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2010년에는 왜 그 이산가족 상봉하고 또 연평도 사건 터졌잖아요. 그랬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 있어서는 네. 오이사 제재 조치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무슨 대가 문제를 전혀 거론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발표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이 회담 자체를 북한 측에서 처음부터 예. 비공개로 하자고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남한 당국하고 두 양측이 협상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네. 일체 발표할 수 없는 게 합의고 네. 또 합의는 어차피 지켜야 하는 게 또 신뢰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접촉한 시간으로 따지면 11시간에서 13시간이나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하나도 안 얘기를 했으면 네. 과연 이산가족하고 훈련을 연계시키는 것이 안 좋다. 네. 이 얘기만 가지고 11시간 했다는 거를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태도만 본다면 북한에서는 이제 통큰 결단했고 네. 지난 MB 정부 내내 5년 동안 아무 대화도 없었고 예. 또 대북 지원 문제도 거의 끊겼고 네. 이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로 뭘 원하는지는 한국 당국이 알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가 통큰 결단할 테니까 예. 거기에 알아서 한국 측에서 알아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예. 판단해서 해달라. 좋게 해석을 하면 네, 네. 액면가대로 정부 말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거 없는데 네. 통상적인 남북 이산 가족을 문제를 둔 남북 간의 과거의 협상 행태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갈 때 네. 그렇게 북한이 신사적으로 나왔겠느냐. 네. 틀림없이 논의의 깊이는 좀 다르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짚고는 넘어갔을 것이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에 최초로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을 했을 때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세계 제일 그 핵심 현안을 그렇죠. 얘기했기 그때는 때문에 금강산 이거 하면서 그렇죠. 이제 틀어진 네. 거 아닙니까? 금강산을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안 되고 네. 현재 이산가족까지 무난히 개성공단하고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남은 주제 중에 가장 큰 것은 금강산이기 때문에 네. 설령 북한이 우리 정부 얘기대로 예. 금강산 문제를 얘기 안 했어도 네. 우리가 이번에 키리졸브하고 연계시키지 않은 데 대한 대가라기보다도 네. 논의의 순서상 네. 논의의 순서상 이제. 당연히 금강산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금강산 문제로 넘어가면 결국 이제 지원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를 수가 제기될 없다. 수밖에 없다. 왜 이게 네, 남북 간의 알겠습니다. 관행이거든요. 이산가족 네. 다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좋게 해석하면 네. 당연히 따라오는 게 지원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서로 합의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유추 해석이 됩니다. 우리 정 컬럼니스트께서 그런 그림이 또 이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현재 네. 많은 대북 전문가들도 네. 조건 없다라는 정부의 발표를 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북한이 그동안 하는 행태를 보면 이렇게 키 리졸브도 아니고 금강산도 아니고 개성공단도 아니고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이산가족 찾기를 하면서 아마 뭔가는 있었는데 이 네. 조건으로 이걸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전 차장님 말씀한 대로 이번에는 북한이 통큰 결단 내렸다. 네. 그래서 열어오고 그 다음은 또 우리 남한 측에서 통큰 결단을 한번 결단 한번 하겠다. 해주겠다. 예, 금강산 한번 열겠다 주고 네. 그쪽에서 우리도 또 결단을 아. 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좀 네.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림이 그게 훨씬 더 네. 속된 말로 좀 이쁘게 잘 돌아간다. 이런 그 전에 네. 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북한 어느 경제 정도가 상황이 될까요? 나쁘다 얘기는 이제 많이 네. 나와서 특별히 더 뒤에서 할 얘기는 없는데 네. 실은 장성택 처형 이후에 가장 지금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북한 리포트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네. 중국이 북한을 네. 포기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류의 이 그게 주제를 제일 갖고 걱정이 되는 거죠. 가장, 또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캐리 됩니다. 미국 무장관이 막 다니면서 예, 예. 따로 많이 만나고 흔들고 예. 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엄청 불안한 거죠. 지금. 예, 공공연하게 네. 북한 급진 사태를 중국하고도 논의하겠다. 네. 통일 문제를 중국하고도 그러니까요. 논의하겠다. 이런 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빼고 오거든요. 예. 두 강대국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한 군데 이제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물꼬는 하나를 터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의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김정은 신년사를 제가 좀 분석해 보니까 거의 경제에 관한 뭐 과학도 포함해서가 네.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경제. 이쪽에 했던 걸로 봐서 예. 아마 이 돈, 자본, 경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김정은 이 체제하에서는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 그렇게 보고. 그런데